이봐요, 미화관리?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강남 파크사이드 호텔 크리스탈 연회장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샤넬 드레스로 치장한 한 여자가 초라한 옷차림의 동창을 향해 쏟아낸 조롱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고 전교 1등이 이제는 청소부라며 비웃었습니다. 연봉 2억 명품 가방, 대기업 팀장 남편.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시한 그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 2시, 오진혁 팀장의 휴대폰에 모바일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21회 졸업생 동창회. 일시 2025년 10월 25일 토 오후 7시. 장소 강남 파크사이드 호텔 크리스탈 연회장. 초대장을 확인한 오진혁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강그룹 전략기획팀 팀장.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2억을 가뿐히 넘기는 숫자. 최근 입주한 판교 신축 아파트 45평. 그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온대요. 이번 주말이래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윤서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지난번에 산 샤넬 드레스 입어야겠어요. 당신 넥타이도 내가 골라줄게요. 서강그룹 팀장님인데 아무거나 맬 순 없잖아요. 윤서아에게 동창회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전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진혁은 그런 아내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주는 훌륭한 트로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땐 내가 2등이었잖아요. 1등은 늘 강민정이었고. 진혁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정. 아, 그 공부벌레요? 궁금하네. 지금은 뭐하고 살까? 윤서아가 스마트폰으로 동창회 명단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SNS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오면 알겠지요. 진혁은 무심한 듯 답했지만 사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오래된 열등감이 살아 꿈틀거렸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늘 2등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늘 강민정.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회는 더 공정한 운동장이었고 그는 마침내 승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금방 명함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강그룹 전략기획팀장 오진혁. 그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창회는 서로가 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안도하거나 질투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오진혁은 이번 동창회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오후 6시, 진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맞춤 정장에 페라가모 구두. 윤서아는 샤넬 트위드 재킷과 버킨백으로 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상식에 가는 배우처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 해요.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윤서아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요. 진혁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잔인하게 드러날지. 그들이 무시할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욕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BMW 7 시리즈가 강남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5분을 알렸습니다. 진혁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윤서아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파크사이드 호텔의 조명이 저 멀리 반짝였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가면 무도회가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강남 파크사이드 호텔 크리스탈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빛을 쏟아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마다 샴페인 잔이 반짝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끝없이 복제했습니다. 오진혁과 윤서아가 입장하자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진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서아는 더 예뻐졌네. 관리 어떻게 해? 윤서아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니,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서강그룹 전략기획팀장 오진혁이라는 글자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어머, 서강그룹이요? 10대 그룹 아니에요? 한 여자 동창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네, 뭐. 운이 좋았지요. 진혁이 겸손한 척 답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우리 반에서 2등하던 애가 어디 가겠어. 다른 남자 동창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진혁 부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성공이라는 빛에 이끌린 나방떼처럼 그들은 진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만 20명이에요. 의사가운을 입은 듯한 자신감으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예요. 작년에 삼성동에 빌딩 하나 샀어요. 다른 여자가 에르메스 캘리백을 살짝 들어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에요. 하버드 근처 학교요.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로, 누군가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 이야기로, 누군가는 제주도 별장 이야기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산, 자동차, 자녀의 스펙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가면을 쓰고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보이지 않는 서열이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윤서아는 여자 동창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서아야, 그 반지 까르띠에 맞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달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거예요. 부럽다, 진짜. 우리 남편은 명절 때 김치냉장고 사줬다니까.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질투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남자들 사이에서 한껏 어깨를 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신규 사업 기획안 통과시켰어요. 규모가 500억 정도 되는데. 역시 진혁이네. 우리 때 공부 잘하더니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구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진혁의 자존감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베이지색 원피스. 낡은 에코백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낯익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윤서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설마 민정이? 강민정, 전교 1등 하던 그 애? 맞네, 민정이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정. 학창시절 압도적인 성적으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습니다. 오진혁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벽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그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과 비교하면 마치 흑백 사진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은 민정을 발견하고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눌렀던 그 천재가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월감과 동시에 기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사회에서는 내가 이긴 거야.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아가 진혁의 팔을 쿡 찔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봐요. 완전 촌스러워. 2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빛과 그녀의 초라한 모습. 극명한 대비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대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윤서아가 가장 먼저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그녀는 민정의 위아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낡은 원피스, 색이 바랜 에코백, 화장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우월감을 자극했습니다. 어머, 민정이 맞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서아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랜만이네. 민정이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앉아. 근데 완전 몰라보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예뻤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요? 윤서아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나 빌딩 미화 관리 일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화 관리라는 생소한 단어에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윤서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화 관리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인데. 건물 청소하는 거야. 바닥 닦고 화장실 관리하고. 민정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청소 말하는 거예요? 청소부? 윤서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오진혁이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든 채 민정을 내려다보며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 미화 관리. 민정아, 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청소부라고 해. 청소하는 거 맞잖아. 진혁의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전교 1등 하던 강민정이 지금 청소를 해요? 대박. 공부만 잘해서 뭐해. 결국 이 꼴이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정아, 청소일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서강그룹 팀장인데 연봉이 2억 넘거든요. 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가방 보여요? 버킨백이에요. 3천만 원 했어요.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윤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청소일로 이 가방 하나가 벌려면 몇 년 걸려요? 윤서아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글쎄, 오래 걸리겠지. 민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이 되어 이 광경을 즐겼습니다. 진혁이 한 손을 민정의 어깨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민정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했잖아. 서울대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청소하냐? 공부가 뭐가 중요해. 사회에서는 결국 돈이 답이야, 돈. 맞아요. 우리 남편 봐요.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강그룹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윤서아가 남편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근데 민정아, 결혼은 했어? 자식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응, 결혼했어. 민정이 짧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뭐해? 설마 같이 청소? 윤서아가 킥킥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사 다녀. 민정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말하기 창피한가 봐. 둘이 벌어도 우리 남편 연봉에 한참 못 미치겠네요. 윤서아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서아가 갑자기 민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옛날 친구잖아요. 사진 한 장 찍어요. 민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서아는 이미 셀카 카메라를 켜고 있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샤넬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윤서아와 어색하게 미소 짓는 민정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좋았어요. 인스타에 올려야지. 윤서아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스타그램이 아닌 동창회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21회 졸업생 동창회 참여자 87명. 윤서아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땐 전교 1등이었는데. 지금은 빌딩 청소하는 민정이랑 해시태그 인생무상 해시태그 세상은 공평해 해시태그 동창회. 카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키읔 대박. 공부만 잘해서 뭐 하나 유유. 인생 참 알 수 없다. 청소부 디귿. 웃음 이모티콘과 조롱 섞인 댓글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과 그 아래 달린 수십 개의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진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다른 동창들과 건배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잔인한 조명이 곧 자신들을 향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무시한 그 여자가 사실은 누구인지. 밤 11시 동창회가 끝나고 강민정이 돌아온 곳은 허름한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 빌라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거실 천장은 5m가 넘었고 이탈리아산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얼굴에 카리스마가 서린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건우 씨, 오늘 동창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최건우 회장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청소 일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아의 조롱, 오진혁의 경멸,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과 댓글들. 모든 것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건우는 말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여보, 그 사람 누구래요? 이름이? 오진혁이요. 서강그룹 전략기획팀장이래요. 민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순간 건우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서강그룹. 네. 제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민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이 자신의 아내를 그토록 잔인하게 모욕했다는 사실.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건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건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그들이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욕한 거잖아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수많은 분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을 향한 모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돈과 지위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청소라는 정직한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의 천박함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건우는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청소 일을 하고 싶어 했죠?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건우 씨도 알잖아요. 제가 공부만 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청소 당번도 늘 다른 애들이 대신 해줬어요. 공부한다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요?
결혼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의 진짜 일을 모른다고. 땀 흘려 일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주 2회 제 이름을 숨기고 빌딩 청소 일을 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 느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의 깨끗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건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노동보다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내. 겸손하고 진실한 아내였습니다. 건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전화 좀 해야 해요. 건우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전 임직원 대상 긴급 세미나를 소집하세요. 네. 전 임직원이요? 갑자기 무슨? 주제는 기업의 가치와 상호 존중입니다. 외부 강사 섭외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회장님. 전략기획팀 오진혁 팀장 입사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사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빠짐없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1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8시까지요. 네, 반드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우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오진혁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요. 회장 부인을 모욕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건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그의 손이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오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서강그룹 본사 강당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텅 비어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00여 명의 임직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 세미나 소집 공지에 모두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세미나래? 회장님이 직접 하신대. 10년 넘게 일했는데 처음이야. 무슨 큰일 터진 거 아냐? 수군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오진혁만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주말 골프 약속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승리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9시 정각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최건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의 가치와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 서강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죠.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혁은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에휴, 언제 끝나려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이 세미나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적인 이야기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2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평소 청소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빌딩에서 미화 관리 일을 하죠. 강당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회장 부인이 청소 일을 한다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혁은 흥미없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아내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 부부가 제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 라고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제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청소로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우리 가방 값은 되냐며 비웃었죠. 그리고 극한의 모욕을 했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억지로 사진을 찍어서 동창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윤서아와 민정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글귀. 우리 땐 전교 1등이었는데 지금은 빌딩 청소하는 민정이랑 해시태그 인생무상 해시태그 세상은 공평해.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너무한 거 아냐? 회장님 부인한테 저랬다고. 미쳤네, 진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서강그룹 직원의 수준입니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SNS로 조롱하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까?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이 바로 우리 서강그룹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봉 2억을 받으며 자신이 성공했다고 착각한 사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남을 무시한 사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인가?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회장이 천천히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을 직접 모셨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당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올렸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격 있고 우아했습니다. 진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설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강민정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청소부라고 무시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내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싶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주 2회 이름을 숨기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내를 우리 회사 직원이 감히 조롱했습니다. 회장이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오진혁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순간 강당의 모든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오진혁 팀장입니다. 500개의 시선이 일제히 진혁에게 꽂혔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미친. 회장님 부인한테. 끝났네, 완전히.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오진혁 팀장, 일어나세요.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팀장님은 연봉 2억을 받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진짜 가치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강그룹의 가치는 상호 존중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연봉이 많든 적든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그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진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장인 제 아내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진혁 팀장, 지금 즉시 해고합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소 금액만 지급할 것이며 업계 내 재취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혁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의 성공이라는 가면, 그의 모든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민정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진혁은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 하나를 들고 서강그룹 본사를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단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BMW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도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할부금을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21회 졸업생 동창회 참여자 87명. 진혁이 진짜 회장 부인한테 그랬대 디귿디귿디귿. 뉴스 떴어. 서강그룹 팀장 해고 기사. 완전 망했네. 자업자득이지 뭐.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과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서강그룹 임원, 회장 부인 모욕 파문. 즉시 해고. 기사는 이미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청소 일 무시하는 놈들 진짜 최악. 연봉 2억 받으면 뭐해? 인성은 쓰레기인데. 저런 놈이 대기업 다녔다니. 진혁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판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서아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아야, 닥쳐요. 회장 부인이었어요? 회장 부인?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진혁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내 친구들이 뭐래는지 알아요? 다들 나 비웃어요. SNS에 내 사진까지 돌아다녀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서아의 인스타그램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고 친구들은 모두 언팔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그녀의 계정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했어요. 서아가 서류를 진혁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아야, 제발. 나 지금 해고당했어. 도와줘야지. 도와줘요. 웃기지 마요. 당신 이제 백수잖아요. 연봉 2억. 이제 영원이에요, 영원. 서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로피는 깨졌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 나가요. 아, 참. 이 집도 당신 명의잖아요. 대출금 당신이 갚으세요. 난 모르겠어요. 서아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3개월째 대출 연체 중이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350만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정이. 고객님,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87만 원. 퇴직금은 법정 최소 금액만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이 아닌 징계해고였기 때문에 위로금도 없었습니다.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하의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 골프장 회원권 할부. 모두 합쳐 3,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주 후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진혁은 원룸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송파구 낡은 빌라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BMW는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습니다. 할부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 모욕 사건은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넣으면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면접을 봐도 면접관이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사건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문은 번번이 닫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민족 라이더였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습니다.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메고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10만 원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진혁은 흠뻑 젖은 채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늦었는데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고객이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아이고, 됐어요. 그냥 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별점 1점이 찍혔습니다. 진혁은 복도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손으로 이제는 몇천 원짜리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지쳐 보이는 얼굴. 이것이 진짜 나였습니다. 가면을 벗은 진짜 오진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정에게 쏟아냈던 자신의 잔인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소일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우리 가방값은 돼.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진혁은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26년 10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오진혁은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달앱에 새로운 주문이 떴습니다. 주문 접수 강남구 역삼동 빌딩 3층 마이너스 김치찌개 1인분.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진혁은 음식을 픽업해서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헬멧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달렸습니다. 역삼동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클린월드 마이너스 클린월드. 문패가 보였습니다. 진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정이었습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모욕했던 사람. 서강그룹 회장의 아내였던 사람. 민정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진혁이, 민정아.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비 많이 맞았네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혁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정은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쓰세요. 감기 걸려요. 아니, 괜찮아. 받아요. 젖은 채로 있으면 안 돼요.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벽에 붙은 포스터들. 정직한 노동, 깨끗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소 용역 스타트업이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청소 용역? 네. 1인 가구나 소규모 사무실 청소를 도와주는 회사예요. 직원들은 다 공정한 임금을 받고 4대 보험도 다 들어줘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아, 나 음식값은 앱으로 결제했어요. 수고했어요. 민정이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진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이 멈춰 섰습니다. 민정아, 할 말이 있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요. 나 정말 미안해.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전 동창회에서 내가 너한테 한 짓 정말 쓰레기 같았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착각했어. 연봉 2억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가면이었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배달하고 청소하고 막노동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진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하고 세상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분들을 무시했어. 그분들의 땀을, 노동을 모욕했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후회, 죄책감,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진혁 씨, 고개 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 들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진혁 씨,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많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 시간이 진혁 씨를 바꿨나요? 민정의 질문이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바꿨어. 완전히 바꿨어. 이제 알아. 진짜 가치가 뭔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정직하게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한 건지. 진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정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응. 진혁 씨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그럼 됐어요. 저한테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 자신한테 사과하려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려고. 맞아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 씨, 저는 진혁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1년 전에도 지금도요. 정말? 네. 저는 그저 슬펐어요. 친구들이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버린 게, 정직한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하지만 진혁 씨가 이렇게 변했다면
그럼 됐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진혁 씨, 요즘 뭐해요? 배달. 배달이라고 가끔 편의점 알바도 하고. 힘들죠? 응. 많이 힘들어. 근데 이제는 이 일도 존중받아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 진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요? 응. 클린월드에서요. 정규직으로요. 민정의 제안이었습니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를 왜? 동정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예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믿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요. 민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일부터 출근해요. 9시까지요.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진혁은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진혁은 클린월드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빨아온 작업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혁 씨.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 좋은 아침. 진혁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아줌마,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20대 여직원. 모두가 진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정이 진혁에게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클린월드 마이너스 클린월드. 가슴에 수놓인 로고였습니다. 갈아입고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진혁은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옷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네이비색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정장을 입었던 그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첫 출근지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민정과 박 아줌마가 함께했습니다. 진혁 씨,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요. 어렵지 않아요. 민정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 유리 닦는 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 로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아줌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팔자로 닦는 거예요. 그래야 구석구석 깨끗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진혁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묵묵히 닦았습니다. 한 평, 두 평. 바닥이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점심 제공해요. 직접 싸왔어요. 고마워요. 진혁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옥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진혁 씨, 오전 일 어땠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엄청 힘들었어요. 진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좋았어요. 뭔가 뿌듯했어요. 더러웠던 바닥이 깨끗해지니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변화가 보이니까. 진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아줌마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렇지. 청소일이 그래.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일한 만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 맞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배웠습니다. 가장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기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안쪽까지 깨끗하게요. 민정의 설명을 들으며 진혁은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대단한 거구나. 나는 이분들을 무시했었지. 진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세면대를 광이 날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바닥의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1시간 후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와, 진혁 씨 손재주 좋은데요?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진혁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민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10만 원. 이렇게 받아도 돼요? 당연하죠. 진혁 씨가 일한 대가예요. 진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하루 일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생각했습니다. 2억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10만 원이 그때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혁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이제 능숙한 청소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 왁스 작업도 배웠고 유리창 청소도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오피스 빌딩 청소를 맡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진혁은 1층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이 그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평씩 정성껏 닦았습니다. 새벽 5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쉬며 자신이 닦은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어 2배로 밝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 빌딩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바닥을 보면 기분이 좋겠지.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은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성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작업을 마치고 진혁은 1층 로비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곤해 지쳤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는 얼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도 명품 시계도 고급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진혁 수고했어.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진혁은 클린월드의 정규직 팀장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혁 씨, 후회 안 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 나는 가면만 화려한 빈 껍데기였어요. 지금은 진짜 나로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여전히 작은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진혁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진혁은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그의 인생. 이제 그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깨끗하게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